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은 두 경기밖에 없어서 방송 킬까 하다가 녹화로 간만에 또 지난번에 한번 녹화로 또 했었는데 녹화로 좀 빠르게 경기 분석만 딱딱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쉽네. 어려운 경기들 많이 잡았는데 진짜 역시 똥팀 칼리아리 프렌 갔다가 프렌 할만 했는데 경기 자체는 칼리아리 고질병이지. 골 결정력 그거를 한 골밖에 못 넣네. 두 골 먹힌 것도 좀 아쉬웠고, 첼시도 무앤무 잡고 뭐 잡을 거 다 잡은 것 같은데 많이 아쉽네요. 리버풀 너무 좋아 보였고, 음 본머스 프렌도 잡았고, 잡을 것 같아. 파리도 가지 말라고 했고, 파리 찍을 거면 이제 뭐 저기 마르세유 찍으라 했고, 컵 대회 갈 거면은 뭐 잡을 거 다 잡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짝지를 잘못 골랐네. 내용적으로는 프렌 할만 했는데 비아레알을 갔어야 됐나 싶긴 해요. 비아레알 배당도 괜찮았는데, 물론 뭐 퇴장발로 이기긴 했어도 어쨌든 그게 조금 아쉬웠고, 오늘 두 경기인데 어제도 뭐 세리 경기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쫄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제도 뭐 좀 정배 보이는 경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저기 그 로마도 정배 봤었고, 뭐 아탈란타도 뭐 흠이니까 일반승만 하게 됐어도 정배 사이드고, 당연히 유벤투스도 제가 승 언더 봤지만 언더보다 이제 승으로 가야 되는 그 최근의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싹 다 정배가 떴어요. 베네치아가 그나마 저게 프렌이 나왔어야 됐는데 저것까지도 약간의 운이 좀 베네치아가 따르면서 골키퍼 슈퍼 세이브도 몇 개 있었고 정배가 뜨면서 세리에가 지금 올 정배입니다. 올 정배. 이게 말이 되나? 8경기 올 정배예요, 세리에가. 오늘 그리고 남겨진 두 경기가 이제 치러지는 거. 그게 좀 고민된, 어쨌든 포인트라면 이제 포인트겠죠. 이게 오늘도 남은 두 경기가 피오 대 우디, 그리고 인터밀란 대 코모. 제가 아무리 뭐 제가 뭐 축구를 꽤 당연히 자주 보잖아요. 이게 10정배가 나온 적이 있었나? 10경기 10정배가 이게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게 좀 걸려요. 둘 다 정배 뜨면은 아무래도 홈이 그래도 둘 다 당연히 유리한 사이즈잖아요. 뭐 똥배당이고 이게 가능한가 싶은 어쨌든 사이즈인데, 올정배가 물론 뭐 가끔씩 나옵니다. 작년에도 K리그 올정배 한번 있었던 것 같고, K리그도 올정배 잘 안 뜨는데 10경기 10정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뭐로 가든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한 시즌에 한 번 나오면 진짜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정배가 많이 뜨면 보통 한 7개 나오잖아요. 7개. 이 10정배까지는 보통 쉽지 않은데 어쨌든 어제까지도 올정배가 뜨면서 이거 10정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쫄리는 부분이고, 일단 분석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피오 대 코모 이 경기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의 우려점과 일정에서의 유리함, 정배 사이드로 그런 부분들이 좀 공존하는, 그러니까 변수와 이점이 좀 공존하는 경기로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오늘 피오렌티나가 측면 수비 쪽에 도도가 출전 정지로 좀 빠집니다. 요 누수는 있고, 그 심장 관련 이슈로 쓰러졌었던 경기장에서 보베도 여전히 좀 결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 이제 주전글폰 오코에가 계속해서 결장하고 있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뭐 로테이션급이 뭐 자라가나 아니면 이제 파에른가 어쨌든 얘도 좀 빠지고, 케이난 데이비스 전방에 주전 로테이션급 얘도 좀 계속해서 좀 빠지는 부분이라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포인트인데, 일단 경기력에서 피오렌티나의 우려점은 사실 피오렌티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고전을 했던, 이탈리아노 감독이 이제 저기 볼로냐로 떠나고 새 감독을 맞이하는 팔로디노 감독 체제에서 좀 추진 초반에 전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다리가 잘,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서 좀 고전했던 부분인데 초반 몇 경기 부진 이후에 바로 이제 살아났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11월 적어도 11월까지는 거의 뭐 전승의 느낌까지도 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뭐 이겼던 경기에서의 모습이었는데 11월 말부터 피오렌티나가 조금씩 이제 경기 페이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고점 찍고 약간 내려오는 느낌의 경기력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단편적으로 어, 11월 말에 저기 말 넘어서부터 뭐 그 인터밀란과의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경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보베가 그 이슈가 있었고 중단됐었죠. 그 경기 자체는 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컵 대회에서 엠폴리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홈에서 3일 있다가 칼리아리 상대로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이제 1대 0으로 피오렌티나가 이겼어요. 1대 0으로 이겼는데 이때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피오렌티나가 한 골 넣고 잠궜어요. 그냥 90 골이 좀 초반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언제 들어갔지? 24분에 들어갔네. 초반에 들어갔던 골 이후에 그냥 잠궜어요. 보통 흐름이 좋고 좀 그게 사이즈가 있으면은 더 공격을 해서 뭐 득점을 더 올려서 뭐 시원하게 좀 승리를 거두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한 골 넣고 그냥 90 그냥 나중에 계속 수비하다 끝났어. 그 와중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었고 칼리아리가 놓치면서 이제 승리를 간신히 거뒀던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유럽 대항전 뭐 홈에서 린치 상대로 대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볼로냐 원정에서 이제 패배를 했죠. 이 피오렌티나 전 감독이었던 이탈리아노 감독이 볼로냐 했잖아요. 볼로냐 원정에서 피오렌티나가 뭐 졌어요. 경기력도 볼로냐에 비해서 안 좋았었고 물론 원정 경기를 감안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난 유럽 대항전에 물론 유럽 대항전 뭐 무만케도 거의 확정이긴 했습니다만 비토리아 포르투갈 원정 가서 또 무승부를 캤고 확실히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들이 결과로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최근에 피오렌티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 전체적인 경기력이 조금은 주춤하는 느낌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보베가 이제 인터밀란전 심장 관련 이슈로 이제 쓰러졌었잖아요. 그 경기가 이제 중단이 됐고 연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 이후에 조금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참고로 보베 이번 시즌 스탯은 한 골 3도움입니다. 피오렌티나 미드필더 중에서는 그래도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은 편에 좀 속하는 미드필더고 뭐 활동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장점이고 피오렌티나 또 그런 활동량을 중요시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좀 큰 부분일 거예요. 선수들도 어느 정도 그 심장 관련 이슈였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었을 여지도 분명 그 여파도 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또 피오렌티나의 주장인 비라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어떤 이슈들 시달리면서 지금 당장의 팀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적설에도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뒤숭숭한 분위기까지도 좀 가지고 있는 피오렌티나인데 이게 우디네세라서 상대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디네세는 기본적으로 경기력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조금 단조로운 롱볼이나 뭐 크로스 공격 위주의 공격을 하는 팀이고 어떤 만드는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다리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기에서는 보통 승점을 쉽게 가져가진 못해요. 뭐 그나마 최근에 몬차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적도 있었는데 저 때도 이제 조금 운이 좋았죠. 몬차가 골대도 맞추고 뭐 이랬던 부분에서 우디가 승리를 거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강팀과의 나폴리전이나 인터밀란전에 둘 다 이제 두 골차 패배를 당했었는데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유럽 대항전을 치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타이트함은 있잖아요. 근데 피오렌티나가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피오렌티나는 거의 더블 스쿼드입니다. 스쿼드 자체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선수들이 뭐 다양하게 출전을 해도 뭐 돌아갈 수 있는 라인업이고 특히나 전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전으로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쿠아메, 이코네 이래들 벤치로서 쓰기는 뭐 나쁘진 않고 구도문드손도 이선 쪽에 측면이든 뭐 이선 미드필더는 최근에 또 복귀를 해서 계속 뛰고 있고 뭐 모이스킨 이번 시즌 9골로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뭐 콜파니 몬차의 에이스였던 이런 선수들까지 뭐 측면 쪽에 또 소틸 같은 자원들도 뭐 쏠쏠하게 써먹을 수는 있고 해가지고 숫자적으로 오늘 뭐 도도가 수비 쪽에 출전 정지로 빠지긴 합니다만 스쿼드
뎁스 자체는 괜찮죠.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난 주중에 인터밀란과 이제 2대 0으로 패배한 경기에서 이게 이제 컵 대회였죠. 코파 이탈리아. 이 주중 경기까지 있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어요. 거의 주전에 가까운 1.2군이든 3군이든 좀 주전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했었거든요. 반면에 피오렌티나는 더블 스쿼드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경기들에서 거의 선발 전원 가까이를 로테이션을 한 경기 한 경기 돌아가면서 3, 4일 간격의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어떤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오는 주전들의 컨디션에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크게 사실 없다. 왜냐면 로테를 너무 잘 돌렸기 때문에 오히려 주중 경기가 있었던 우디네세 주전들을 꽤나 많이 썼고 또 무난하게 2대 0으로 또 패배를 했었잖아요. 우디네세 쪽이 오히려 또 원정 경기고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더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죠. 우디 같은 경우는 스쿼드 뎁스가 그렇게 두껍진 않기 때문에 또 부상자들도 있고 미드필더 쪽에는 부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뭐 돌아갈 수가 없는 부분들 그 부분이 약간 충돌하는 경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승을 보거나 그러니까 일정에서의 우위 또 상대 전적도 이게 피오렌티나가 우디네세 상대로 홈에서 충분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30번 가까이 붙어서 7번을 제외하고 21번을 이겼어요. 21승 4무 3패 역대 전적. 최근 10개 시즌에서는 홈에서 7승 1무 1패입니다. 우디네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승률이 거의 8할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일정도 좀 타이트하고 피오는 어쨌든 로테 자체는 잘 돌렸으니까 대신 경기력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쨌든 일정에서의 좀 그런 것들을 믿어주면서 피오 승을 보거나 아니면은 일정 자체는 우디가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뭐 우디가 솔직히 3, 4일 간격을 일정을 계속 치르지는 않았잖아요. 이번에 한 번만 치른 거고 피오렌티나에 조금 꺾이는 부분들 거기에 뭐 세리에가 앞 경기 8경기가 전부 다 정배가 나왔던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약간은 무앤무 사이즈로 어쨌든 일정에서 뭐 좋다 하더라도 피오가 뭐 이기면서 한 골차 승리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뭐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꺾든가 그냥 요런 사이즈에서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지금 우디네세의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역배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경기력에서의 우려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오히려 걱정거리가 상대 전적이 좀 너무 압도적이긴 해가지고 그게 좀 쫄리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햄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뭐 화력이 엄청 막 빵빵 터지는 그런 느낌도 들지 않기 때문에 뭐 이긴다 하더라도 마햄보다는 햄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무햄머가 조금 더 뭔가 찍을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인터밀란도 이제 코모인데 일단은 뭐 인터밀란 부상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미드필더 쪽에 바렐라나 아니면 이제 더블A 수비 쪽에 아니면 이제 측면이든 스토퍼든 설 수 있는 이제 다르미안 수비 쪽에 해가지고 3명이 불투명인데 아마 다 선발로는 다 못 뛸 거예요. 바렐라는 아예 빠질 수도 빠지는 느낌이고 더블A 정도 이제 벤치 뭐 다브리에만 같은 경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들은 기본적으로 불투명 자원들을 기본적으로 출전 못하고 아예 빠진 자원들도 있죠. 뭐 파바르, 마츠르비 역시나 수비 쪽 자원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터밀란이 수비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색을 뭐 또 땜빵으로서 잘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물론 이제 전방이나 미드필더는 이제 바렐라 제외하고는 거의가 아니라 풀 라인업이고 전방도 이제 뭐 멀쩡한 부분들 요 정도의 부상자고 코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시즌 중간중간에도 뭐 코모에 대한 얘기를 뭐 종종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코모라는 팀이 사실 경기력은 꽤나 준수해요. 빌드업 체계도 나쁘지 않고 좀 후방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을 좀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11월부터 해가지고 12월 초까지 사실 부상자가 많았어요. 코모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기력은 괜찮아도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코모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상자들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괜찮았던 경기력도 좀 떨어지면서 확실히 최근에는 거의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다만 12월 중순 좀 다가와서는 부상자들에도 꽤나 많이 복귀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전 경기 로마를 상대로 홈이긴 했어도 2대 0으로 이제 승리를 또 가져갔었죠. 실제로 뭐 코모가 좀 철퇴를 해가지고 뽀록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특히나 후반전 같은 경우는 로마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계속 두들겨 맞다가
물론 두 골은 이게 추가 시간에 두 골이 들어갔습니다. 추가 시간에 두 골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로마가 전반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후반에는 그냥 코모한테 압살을 당했어. 압살을. 골만 이제 추가 시간에 두 골이 들어간 거지. 사실 뭐 그전에도 뭐 한 골 정도 실점했어도 이상하지 않았고 로마가 공격 쪽에서 전혀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하필이면 또 이게 코모 인터가 어쨌든 홈 인터밀란인데 코모가 부상자가 좀 돌아왔다는 부분이 조금 많이 신경을 쓰이고 그러면서 또 결과를 어쨌든 강팀 그래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로마 상대로 좀 거뒀던 부분이고 또 코모가 원래도 경기력이나 뭐 수치적으로 나쁜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팀은 기본적으로 수치가 안 좋은데 또 어차피 오늘 또 두 경기밖에 없으니까 수치적으로 가져오면은 캡처 좀 따고 코모의 이번 시즌 수치인데 수치고 나쁘지 않잖아요. XG 값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 실점보다 기대 득점 값이 더 높아요. 이런 팀은 보통 꽤나 괜찮은 팀이고 보통 하위권 팀들은 웬만하면 기대 실점 값이 더 높아요. 아니면 적어도 비슷비슷하거나. 당연하지. 골을 더 많이 먹고 더 지는 경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코모 같은 경우 뭐 순위가 뭐 높지도 않고 최근 10경기 동안 1승밖에 없는 팀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 값이 더 높은 팀이다. 강등권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기력 자체는 뭐 준수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주말 경기였으면 사실 그냥 아예 패스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두 경기밖에 없고 뭐 골라야 되는 또 핸디값을 어쨌든 골라야 되는 포인트인데 저는 당장 어쨌든 인터밀란이 수비 쪽에 조금 결정자들이 많은 부분 조금 신경은 솔직히 쓰이긴 합니다. 다만 뭐 남아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좋긴 해가지고 뭐 아예 뭐 박살났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아닌 부분이고 한데 그래도 코모가 어쨌든 직전 경기 로마전에 또 무실점으로 또 극장승에 대한 또 부분들 대승을 거뒀던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코모 같은 경우 사실 일정에서의 여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12월 일정도 그렇고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치르고 있고 단편적으로 그냥 코모는 12월 달에 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 이제 12월 달에 5경기를 치렀습니다. 5경기. 상대적으로 뭐 세 경기를 그죠? 두 경기 5경기니까 세 경기를 더 했어요. 인터밀 12월에. 코모는 그냥 일주일 단위로. 물론 이제 11월 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 경기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인터가 5개, 코모가 3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인터가 로테이션을 잘 돌리긴 했어도 요거 마인을 찍을 바에는 개인적으로 이햄무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고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비벼볼 만한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강추드리긴 사실 어렵죠. 인터밀란 원정팀에 대한 프레넨데이 접근은 사실 뭐 주말 경기나 뭐 그랬으면은 아니면 경기가 좀 많았으면 주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보기만 하고 솔직히 찍긴 좀 뭐합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굳이 인터 반대 프렌을 뭔가 찍긴 솔직히 그렇잖아. 원정도 아니고 홈인데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경기별로 없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섞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코모 쪽에 2프렌 정도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마인을 보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2엠무 정도는 또 인터밀란 어쨌든 두 골차 정도까지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골차 승리 내지 아니면은 세리에가 지금 8경기 8정배가 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변수들이 나오면서 또 이런 개똥배들이 터질 만한 여지도 있어요. 이게 뭐 다른 리그도 아니고 또 이제 이탈리아 쪽 리그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나 아니면 그냥 순수 전력이나 뭐 분위기까지 포함했을 때도 이 프렌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분석 좀 마치고요. 뭐 토요일 해축 좋았는데 일요일 날도 전체적으로 분석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좀 안 따라왔는데 지금 오늘 뭐 두 경기밖에 없고 내일도 저기 걸프컵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뭐 따로 방송을 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NBA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NBA 아침 방송을 해야 되는데 NBA가 시원찮아가지고 귀신같이 어제는 또 두 경기 제가 넣어놨었거든요. NBA 인디애나 역배 프렌이랑 휴스턴 승이랑 이게 또 안 가면 맞는다. 이게 좀 막아 꼈어요. NBA가 안 가면 다 맞아요. 지금 안 가면 다 맞아. 가면은 뭔가 좀 이상하고 토요일 날에도 제가 NBA 맞췄는데 그때도 뭐
표 발송하고 10분 있다가 기준점 바뀌어가지고 맞췄다 하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 또 됐잖아요. 이게 지금 미쳐버리겠어 이제 12월 달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핑계 반, 진짜 억까 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아침에 NBA 뭐 나빠 보이지 않나 보이니까 아침에 업로드 잘 해서 분석 잘 해서 업로드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